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멤버님들. 자,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그 실방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NH투자증권에서 공지가 떴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HHS가, NH노후증권 나무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익숙한 걸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한데, 오늘 그, 사이트 점검이 있대요.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알았어요. 몰랐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오늘 원래 여러 가지 수소라든가 전기차, 이제 5G 이런 걸 보려고 했거든요. 특히 미국이 인플레 법안이 통과가 됐죠.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인플레 강보에 통과가 되면서 물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호재가 나왔으니까 재료 소멸인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상 저게 통과되기 전까지 주식들이 잘 올라왔는데 저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제 영향을 다 받았으니까 호재가 됐나 이런 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모든 건 다 추세가 말해줘요. 자, 자동차 산업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 한국산 전기차도 세 공제 적용에 달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 물론 저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가장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미국산 전기차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우리나라가 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2등이에요. 2등. 파는 게 테슬라 다음이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현대 기아의 행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 오늘 2시에 현대기아라든가 또 이렇게 뭐 수소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실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원전 관련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원전에 관련한 몇 가지 좋은 이슈가 떴습니다. 이슈가 좀 떴죠. 특히 원전 수출이 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주 직전, 이집트의 수주 직전이고 사우디까지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사우디 왕세자가 한번 오죠. 그죠?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네온시티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또 이런 거에 발맞춰서 뭐가 있냐면 자, 우진이 영업이익이 42억, 전년비 12% 올랐습니다. 우진도 당연히 원전 관련주죠. 올랐고 조강 IEL에 관한 지금 뉴스도 계속 좋아요. 그죠? 고부가치 제품 지속 확대. 제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뉴스는 다 참고 사양이에요. 자, 오르비텍을 봅니다. 2분기 매출액이 117억인데 하반기에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려지고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걸 왜 살펴드리냐면 이런 뉴스를 믿고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는 그냥 단지 참고사항이고 알았으니까 알았어. 오르비텍 좋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오지는 뭐 오르비텍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다음에 알았으니까 자리를 유지해주고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될 것 같았으면 상삼전자가 영업이익 최고 실적을 떴는데 왜 떨어지고 HMM이 영업이익 최대를 찍었는데 외국인이 왜 팔까요? 그거는 추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우리 항상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잘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언제 알려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전체로 제가 오전하고 실방 진행을 해요. 다들 아시죠? 오전 11시, 오후 7시에 실방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대형주들을 살펴봐요. 대형주를 살펴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꼭 살펴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월봉에서 20개선을 깨지 않는 선상이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나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죠. 저번 달에도 밀리는 것 같아도 종가상 20개선 위에 올려놓으면서 추세가 굉장히 이쁘게 잘 살아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으로 제가 알려드렸죠. 일봉에서는 수급일선이 60일선이에요. 주봉에서 수급주선은 60주선이고 월봉에서는 60개선이에요. 주식이 60개선 이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굉장히 강해져요. 단 60개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수급개선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스맥은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기도 하고 3D 프린트 관련주죠. 자, 언제 60개선이 올려놨냐면 6월 달에 강하게 뚫고 나가고 7월 달에 안착해주고 8월 달에 다시 뚫고 나가죠. 지금부터 스맥은 60개선과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52주 신고가를 다시 찍는 거예요. 자, 52주 신고가 찍고 조정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5개선만큼 또 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빵 때렸다가 눌림 목주고 또 들어나가고 있죠. 자, 때렸다가 눌림 목주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리를 갖고 있는데 월봉과 주봉의 해석이 깔끔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봉만 갖고 매수면서 타임만 잡으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저번 주에 제가 자, 주봉에서 60주선만 뚫어놓으면 수급주선만 뚫어놓으면 다음 주부터 60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주봉에서 5주선의 전환과 턴을 완벽히 해놨죠. 언제 났냐면 제가 알려드렸죠. 이때 7월 말에 올려놓고 저번 주에 이쁘게 지켜주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번 주에도 60선 뚫어주고 나가고 있었는데 5주선을 5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60주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고 60주선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걸 진정한 수급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참고자료예요. 자, 어차피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죠. 기관도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는 이 시기에 개인만 팔았어요. 자, 주식이 드디어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었고 주봉에서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고 있는데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만 팔았다는 얘기죠. 단 팔았어도 괜찮아요. 6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러면 이전 변곡점만 뚫고 나가주면 24,000원 뚫고 나가는 순간 이전 고점인 3만원대를 가요. 또 하나 우리가 보통 241선을 기준으로 지상자를 나눠요. 그죠? 이렇게 지상자를 나누는데 이때 지하권으로 두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는데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시작이 됐죠. 이때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원체 짧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지만 이제는 기간 조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242선 안 깨면 역시나 꾸준히 우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주식은 뉴스도 중요하지만 수급에 기인하고 추세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좋아지고 있고 살아나면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단 60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수급주선이 6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그 누구도 저런 뉴스로 인해서 60주선이라는 것도 얼마나 뚫었다 깰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지만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셀바이오를 알려드렸죠. 자, 박셀바이오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아요. 지금 두산에너비티하고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이 박셀바이오가 지금부터 60선 뚫었죠.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히 7월 15일이에요. 지금 60주선을 뚫었으니 지금부터 깨지 않으면 올라갈 겁니다. 잘 타고 올라가죠. 앞으로도 5일선만 이렇게 하면 쭉 타고 올라가요. 박셀바이오는. 왜 떨어졌냐 일봉에서. 당연히 매물도 맞고 떨어지죠. 어떻게 하늘높이만 올라가겠어. 1차 매물도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눌림목 주고 또 돌아나가겠죠. 단 그 조건이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6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쭉 차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자가 우리기술이 있는데 우리기술도 엄연히 241선에 이쁘게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선에 부딪혔죠. 단 이 친구가 다음 주에 만약에 60선 뚫고 나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홀딩이에요. 5주선 깨지 않는 한 매수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까 똑같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20개월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뛰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맞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242선 근처가 매수 깨면 손절. 근데 길게 보면 월봉에서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이쁘게 살아나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우리 기술을 볼게요. 자, 우리 기술을 좀 보면 이제 죄송해요. 지금 바꾸나 한전 KPS를 볼게요. 종목 저 같은 경우는 전 섹터를 다 봐요. 거의 원전뿐만이 아니라 전 섹터를 다 보는데 이제 원전 보는 시간인데 자 한전 KPS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한전 KPS도 전혀 20개선 훼손하지 않고 있죠. 훼손하지 않고 있고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뚫어주면 일단 전고점 가요. 전고점이 45,000원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 이제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요 자리에요. 요거 맞고 떨어진 거, 요거 맞고 떨어졌고 수급주선인 60선을 강하게 뚫었죠. 그럼 이 친구는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매물대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 보이시죠? 요 날이 언제냐면 43,000원대 즉 3월 17일 날 생긴 거예요. 여기를 꼬리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5일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도 5일선 그쳐 밀렸다가 다시 돌아간 다음 매수 특히 43,0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나가면 42,650원이죠. 뚫어주고 나간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한전 KPS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다른 원전주들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있고 큰 매력이 있는데 두산에너비티, 우리기술, 한전 KPS는 그래도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세나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BHI를 보면 이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자, 우리기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기술이 여기 있고 우리기술이 여기 있고 한전 KPS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산에너비티 이제 일봉의 월봉이 좀 높긴 한데 자, BHI의 문제는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얘를 뚫어줘야 가는데 뚫었습니다. 강하죠. 이제 일봉에서 좀 밀리긴 했어요. 이거 대응하기 쉬워요.
전고점 돌파하는 건 돌파 매매인데 돌파 매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기준선을 잘 갖고 하셔야 돼요. 자, 고점이 8,5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8,500원을 거요. 어디다 그냥 30분목에 거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되죠. 자, 이 자리를 두 번을 놨겠죠, 지금. 그러면 BHI도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뛰는 거예요. 단, 깨면 칼 손절해야 돼요. 손절했다 대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이치가 높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쭉 밀리면 엄청난 큰 손실로 와요. 아직은 좌측산이지만 한 번 우측산을 타기 시작하면 밀리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전고점 무조건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정확히 5,540원이고 자, 일봉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540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5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봉에서 8,500원이라는 자리가 바로 금요일에 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점이나 5일선을 찍고 나갈 때 매수해놓고 기다려야지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지금 추세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고 왼쪽 산이지만 엄연히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면 돼요. 자, 아까 알려드렸듯이 오르비텍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추세 타고 있죠. 예전에 첫 번째 목표가 찍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000원대를 뚫어줘야 크게 올라가요. 자, 주봉에서는 수급주선 뚫어놓고 우선 위에 있습니다. 매물대도 뚫어놨기 때문에 살짝 밀렸을 때 5주선 가격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가격이 얼마냐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가격이 7,400원이에요. 즉 7,4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나 5일선 찍고 나갈 때 매수 이렇게 하시면 좋고 최소한 매물대, 여기 매물대거든요. 가격이 7,690원, 그러니까 7,700원대를 만약에 화요일날 원전 이슈로 강하게 뚫고 나간다 매수. 그 다음부터는 7,7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주식은 제가 공부하고 사는 거랬죠. 자, 주식은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일단 공부해놓고 매수하는 거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죠? 대응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HLB를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위로를 해드리면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HLB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시간에 급락했고 당분간 단기적 악재가 생길 때 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도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나중에 해버리면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즉 주식은 지뢰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뢰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금 관리라는 걸 하고 분할 매수라는 걸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은 몰빵하거나 나의 전 자산을 갖다 놓고 회사랑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순간 어떻게 돈 많이 넣어가지고 막 엄청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특히 보통 10년 정도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무리가 되고 욕심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자리를 뚫어줄 때 깨지 않아야 할 자리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 우진을 봅니다. 우진 높이 만만치 않아요. 월봉에서 굉장히 높아요. 저는 월봉에서 높은 종목을 싫어해요. 한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데 일단 5개월선을 유지해주고 있고 단단히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는 상향기 맞는데 2,500원짜리가 16,000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오진도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뛸 수는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3,300원이요. 지금 13,800원이죠. 그러면 13,300원을 긋는 거예요. 어디다 긋냐?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5일선만 깨지는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전 변곡점 맞고 떨어졌는데 이 가격대가 정확히 14,200원대예요. 여길 뚫어줘야 16,000원 가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매물대와 변곡점을 뚫어줘야 돼요. 자, 근간에 LG 엔솔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LG 엔솔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프과 코앞인 LG 엔솔 더 오른다 대 고점 뭐 이런 얘기 좀 전문가들끼리 싸우는 거죠. 또 하나 뭐 웨인 러브콜 LG 솔루션 뭐 이런 거 믿지 마요. 저 저런 거 안 믿어요. 아 그래 알았어. 여기 산다는 거잖아. 저런 건 진정한 수급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급은 이런 거죠. 자, LG는 슬슬 보니까 제가 이때 박스권 탈출해왔더라고요.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박스권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항상 44만원대가 가면 이렇게 35만원대가 오는데 여기를 탈출해줬죠. 그러니까 수급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만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그럼 쭉 올라가죠. 이날 뭐 2%, 어제 며칠 전에 3%, 또 밀리죠. 앞으로 여기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렇듯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어느 자리를 뚫어주고 어느 자리를 돌파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진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전 고점인 14,200원대를 뚫어주면 더 올라가요. 단지 깨지 않을 자리 안 깨는 선상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봉에서 우하향이죠. 자 예전에 원전으로 인해서 벌써 2,200원짜리가 19,000원이 됐기 때문에 우측선을 타고 있을 때 이쪽에 누군가는 많이 물렸겠죠. 당연히 물론 이 물량까지 소화하고 나갈 정도 엄청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앞으로 매물대가 많아요. 12,800원 맞고 떨어질 거고 13,000원 맞고도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번 달에 20개선을 깨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자,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원전이 좋아도 그런 원전에 대한 좋은 이슈는 여기서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다시 원전이 부활했을 때 20개선만 안 깨면 그래도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주봉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 깨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5주선을 깬다거나 이전 저점을 깨게 되면 크게 물리는데 5선 깨지 않으면 그래도 20주선, 60주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에서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한두 번 이렇게 240에서까지 갈 수는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이거 뭐 에베레스트 상급은 돼요. 그죠? 그래 놓고 다쭉 쓰리바닥을 그렸죠. 아니, 쓰리고점. 쓰리고점을 그린 친구가 이제 떨어지고 반등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시 여기를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멤버님들의 시청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누군가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물렸겠죠. 그러니까 뛰면 뿌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소화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자, 한전기술을 봅니다. 월봉에서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왼쪽 산, 오른쪽 산인데 천만 다행인 거는 20개월선을 주가가 깨게 되면 엄청나게 무너져요. 근데 다행히 깨지 않고 있어도 반등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전기술도 왼쪽에 물량이 많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주선 가격이 정확히 72,000원이에요. 72,000원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반등은 해서 이전 매물대까지는 갈 수 있어요. 8만원대까지. 단 깨면 위험하고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대응할 땐 5일선 기준이에요. 자, 일봉에서 보면 간단하죠. 이렇게. 자, 엄청나게 올라왔죠. 주식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쫙 당겨서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친구가 이제 우하향을 타고 반등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올렸겠죠. 개인분들도 있을 테고 당연히 꼬리 맞고 떨어지고 꼬리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 정도 노리고 보는 게 맞다. 이게 보시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파워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왔죠. 3,000원 하던 친구가 29,000원 갔어요. 물론 3,000원 하던 친구가 3만원도 가고 3,000원 하던 친구가 3만원인 10배도 가고 6만원 20배도 가고 100배도 가고 1000배도 가요. 900배에서 1000배 간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개인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로 반등을 할 수는 있어요. 단 20개월선 깨면 안 돼요. 5개월선 회복해주면 이렇게 2만원에서 전고점 갈 수는 있는데 단지 여기 있는 매물대를 맞고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봉에서 봐도 5주선을 돌파해줬죠.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이고 20주선 못 떨어지면 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엄청나게 올라왔죠.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다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갔다가 반등해주고 매물대 소화를 하면 올라가는데 얼마든지 맞고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식은 무조건 오른쪽 산에선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일동제약 볼까요? 지금 좀 좋아졌는데 자, 일동제약이 이렇게 왼쪽 사에서 여기서 사는 거죠. 주식은 오른쪽 사에 떨어졌다가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 깨지 않고 뛰었죠. 20개선 안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떨어지다가도 반등은 하지만 결국 우하향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차하면 완벽하게 우하향기를 갑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반등한다 하더라도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파워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 산에 있을 때 주식이 왼쪽 산이 아닌 오른쪽 산에 있을 땐 반등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지. 물론 이전 고점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좋은 이슈 뉴스는 다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자, 보성파워텍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보성파워텍을 좀 보게 돼도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우하향이고 예전에 1,000원 하던 주가가 9,000원을 찍음으로 해서 9배 올라친 거예요. 이 회사 가면 막상 9배 올라갈 만큼 크게 회사가 올라갈 건 아니에요. 단지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까지 안 온 것 뿐이고 지금 반등해 주니까 이게 반등해 줄 때는 변곡점인 6,4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주봉에서 보성 파워텍도 있으면 맞았죠. 그럼 딱 한 가지예요. 5선만 깨지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원전 이슈에서 이선위에 출발해주면 다행인데 못해주면 위험해요.
못 해주면 깨게 내려오게 돼요. 자, 깨고 내려오게 되는데 못 들어준 5선까지 밀려준 5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월봉 고점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원전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예전에도 이때 언제냐면 10년도 5월 달에 만약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는 다 여기서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 곧 세상 날아갈 것 같아요. 모든 좋은 뉴스는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우하향의 길을 탔죠. 우하향의 길을 타면서 또 한번 날아가긴 했어요. 우하향 하다가 엄청난 소식을 봤죠. 단지 깨지 않아야 될 이식켜서 안 깨고 있었는데 깨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번 떴다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식겨서는 깬다는 건 이렇게 위험한 거고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최고점에 나온다는 거 마시면 돼요. 이 월봉 최고점에 물려서 이제 와서 여기서 그 어떤 거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들은 다 대바닥에 있어요. 대바닥. 그러고 우리 기술 같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근데 보성파워텍은 벌써 떴다가 우측 사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갔는데 여기서 자꾸 원전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예전의 뉴스를 생각하고서 기억에 있어요. 자, 고점이 14,000원짜리가 1,000원 됐어요. 14분의 1토막이 났어요. 월봉의 고점이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못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면 칼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자리 깬다든가 이런 칼손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봉에서 순간 반대에서 뛸 수는 있는데 월봉에서 우측산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나 이런 데 가면 매도하는 게 많고 만약에 더 욕심을 부린다면 당연히 이전 고점 깨지 않을 자리를 계속 안 깨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지만 올라가다가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차익 실현하거나 매도가 맞아요. 자, 이거는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신기계는 15번 올랐어요. 그죠? 저 우측살이죠. 자, 우측선에서 이슈가 떠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또 5개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측살에서는 애초에 주식을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사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정말 너무 사고 싶다 그러면 주봉에서 최소한 5주선 이탈은 안 해야 되고 요렇게 주봉에서 20주선까지가 목표가예요. 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 이 회사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올라만 만큼은 그렇게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떴다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떴다가 또 떨어지고 떴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봉에서 우측산에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단지 만약에 내가 한신기계를 사겠다 그러면 원전 이슈가 좋으니까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지 않는 둘을 갖다가 매물대 근처에서 매도,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식은 추세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엄연히 왼쪽 산에서 지금 우하향 추세에서 반등하는 거니고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뛰면 꼬리다가 떨어진다. 단지 다 뚫어주면 좋겠죠. 그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15배나 올라갔기 때문에 좀 힘들다. 물론 주식은 20배도 가고 30배도 가고 1000배도 가고 10,000배도 가요. 그렇지만 그건 욕심이에요. 야, 진짜 우측산에서 볼 때는 단기 단타로 짧게 하는 건 맞지만 길게 보고 가면 이제 위험하다. 특히 일봉에서 이 위에 있는 분명히 누군가는 물렸을 물량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원전주를 볼 건데 실제로 보면 저는 두산에너비트나 우리기술, 한전 KPS, BHI, 오르비트, 우진까지는 그래도 추세들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 뚫어줄 자리는 뚫으면 잘 좋겠는데 한전산업, 한전기술,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한신기계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가기에는 왼쪽에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있게 조심해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손절 라인에 칼같이 잡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자, 원전주는 여기까지 볼 거고 오늘 그 나무증권이 그 전산 시스템 점검 때문에 내일 2시에 제가 되도록이면 진행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